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선호도나 비호감도 다 앞서고 있는데 문제는 비호감도도 선호도 못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이재명 45, 김문수 20, 오세훈 8, 한동훈 6, 홍준표 6입니다.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를 다 합치면 비슷하겠죠. 자, 비호감도 한번 볼까요? 비호감도가 이재명 후보가 40이에요. 40. 호감도도 높은데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자 비명계 양기대 전 의원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재명의 비호감도가 민주당 정권교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재명 중심 정권교체 가능할까 회의론이 확산 중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에게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이 이재명이 돼야 한다. 라며 여전히 이제 사당화 1국 체제로는 안 된다.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했던 탓이었을까요? 이 대표가 이른바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당 안팎에서는 이 우클릭 행보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1억 5천 또는 뭐 하여튼 1억 몇천 이 정도의 월 1,000만 원 이상 이 정도 되는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총 노동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그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저도 많이 공감이 돼요.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개발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좀 그들이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자 새미래민주당 대표 전병헌 대표가 그간 고집해온 기본사회 25만 원 지급 같은 대형 정책을 뒤집어도 민주당 내에선 한마디 반박도 없다. 민주 북어버이 수령당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실용주의는 새삼스럽게 이번에 갑자기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니까 표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행정에서 능력을 평가받아 온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력에서 능력을 평가받았다는 건 뭐냐면 현실에 맞게 그 정책을 늘 조정하고 바꾸고 그 적응시키고 시민과 도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현시켜낸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죠. 특히 지금은 12월 3일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상황 자체가 바뀐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지만 지금은 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어떤 반도체라는 특별 영역도 있고 경제 정책 전반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뭐 이 정책이라든가 가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현실에 맞게 정책을 적응시키고 본인의 어떤 신념이나 주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유보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죠. 이거 비판할 일이 아니라 뭐 오히려 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또 지금 최근에 어떤 바뀐 입장 중에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주장했으면서 못했다고 하면 잘한다고 박수 칠 일 아닙니까? 왜 그 뜻에 같이 동조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국민의힘과 뜻을 맞춰서 국민을 위해 정책을 바꾸겠다고 하면 같이 하면 되죠. 왜 비판을 합니까?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원삼 변호사님. 아니 비상겸 이후에 어떤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12월 3일 이전에는 우리 경제가 아주 좋았습니까? 반도체 특별법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12월 3일 이전에는 한미일 동맹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한미일 동맹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엄청 비판했잖아요.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하자오니까 단칼에 그거 다 거절했지 않습니까? 10개 입법과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뭘 합병을 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할지 아니면 국회에서 요구하면 기업의 모든 비밀을 갖다가 국회에 바쳐야 할지 이런 내용의 10대 입법과제를 이전에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렇게 변하니까 아니 저게 믿을 수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두 가지가 비호감도에 있어서 가장 원인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어떤 정치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듯이 변화를 한다.
근데 변호를 했으면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 하면서 금방 카메라처럼 또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대한 진정성, 신뢰성이 없는 것이 가장 비호감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봤잖아요. 내부 총질 그런 얘기가 나오면 SNS에 올린 것처럼 그 내부 총질인데 뭐 다양성을 포용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 대변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대변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이게 대통령 후보로 나갈 사람이 할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민에게 비호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전직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지방경찰이 특정 시장 선거에 개입해서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 했다라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에서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과 그리고 송철호 후보 모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참 길게도 재판했고 수사했습니다.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2018년 사건인데 말이죠. 과연 2심도 1심과 같이 유죄가 나올까요? 주제 공개합니다.